2025 두바이 에어쇼, 도시항공, 모빌리티, 그러니까 UAM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이 어떻게 현실로 구현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순간을 미래가 도착한 순간이라고 부르게 만드는 걸까요? 가장 먼저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는 두바이 정부의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그 두바이 도로교통청 RTA 발표인데요. 네네. 2026년부터 하늘을 나는 택시를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발표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서 처음엔 그냥 또 하나의 거창한 계획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아, 그런 의심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도시랑 기업들이 뭐 플라잉 카니, 에어택시니 계획을 발표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멋진 콘셉트 영상이나 양해각서, MOU 체결 소식에 그쳤으니까요. 맞아요. 두바이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게 명확해집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미 에마라나 아틀란티스 더 로열 같은 뭐랄까 대형 부동산 개발사들 있잖아요. 네, 굵직한 곳들이죠. 이런 곳들이랑 손을 잡고 주요 거점에 대규모 버티포트,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장을 짓고 있는데 건설 공정률이 벌써 60%를 넘었다고 해요. 60%. 네, 60%면 사실상 이거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간을 보는 수준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규모입니다. 자료에 제시된 초기 운영 목표를 한번 보세요. 연간 17만 명 탑승 4만 2천 회 운항, 4례 노선. 아, 숫자가 아주 구체적이네요. 네, 이게 뭘로 의미하냐면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관광용 헬리콥터 투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대중교통 시스템의 일부로, 즉 새로운 인프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자료에서도 이걸 국가 인프라라고 표현을 하던데 솔직히 저는 그게 좀 과장된 표현 아닌가 싶었어요. 우리가 아는 뭐 고속도로나 항만, 공항 같은 그런 인프라랑은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아직은. 일부를 위한 프리미엄 교통 서비스에 더 가까운 거 아닐까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충분히요. 하지만 두바이의 접근 방식은 그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이걸 현재의 서비스가 아니라 미래의 기준으로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미래의 기준이요? 네. 한 10년, 20년 뒤에는 이 버티포트 네트워크가 지금의 지하철 노선도처럼 도시의 핵심 혈관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내다보는 거죠. 비유하자면 마치 100년 전에 지하철을 처음 깔 때의 시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런 관점이군요.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아예 처음부터 하늘길을 기본 인프라로 그냥 깔아버리겠다. 바로 그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2026년 상용화라는 이 시점이 훨씬 더 대담하게 느껴지네요. 불과 1, 2년 뒤인데 이렇게 구체적인 시점을 정부가 나서서 못을 박았다는 건 파트너에 대한 확신이 정말 엄청나다는 뜻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정부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를 공표하는 건요. 그 계획을 실현시켜줄 기술과 파트너가 이미 확보되었고 그 성령을 완벽하게 신뢰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인 조비가 등장하는 겁니다. 조비가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니라 두바이의 이 야심찬 계획을 실현시켜줄 유일한 열쇠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거죠. 정부의 공식 파트너가 된 것도 정말 대단한데 자료를 보니까 이번 두바이 에어쇼 홍보 영상의 주인공이 아예 조비던데요. 네, 메인 비주얼을 다 차지했죠. 보통 에어쇼라고 하면 뭐 최신 전투기나 보잉, 에어버스 같은 거대 기업들의 잔치 아닌가요? 특정 EVTOL 스타트업 하나를 이렇게까지 전면에 내세우는 건 이건 무슨 의도일까요? 두바이가 조비 홍보대사도 아니고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두바이가 의도적으로 조비의 홍보대사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의도적으로요? 네, The future arrives with new energy. 새로운 에너지와 함께 미래가 도착한다. 이런 슬로건과 함께 두바이의 상징적인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조비 기체가 날아가는 이미지. 이게 단순한 파트너십 과시가 아니에요. 두바이가 미래 혁신고시가는 자신들의 그 추상적인 국가 브랜드를 조비의 기술이라는 구체적인 실체에 더 씌우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두바이에 오면 미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 미래의 모습으로 조비의 에어택시를 간판으로 딱 내세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전 세계의 투자자, 기업가, 관광객들한테 두바이의 미래 항공 전략은 곧 조비다. 이 공식을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아주 정교하고 강력한 국가 브랜딩 전략인 셈이죠. 와, 서로 윈윈이네요. 그렇죠. 두바이는 조비의 기술력으로 자기들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조비는 두바이라는 거대한 도시 전체를 자신들의 기술을 증명하는 쇼케이스로 활용하는 거고요. 서로의 가치를 폭발시키는 완벽한 윈윈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큰 그림은 알겠는데 그래서 막상 우리가 타게 될 그 비행기는 어떤 모습일지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 라운지 구루라는 유명 항공 리뷰어가 내부를 독점 공개한 게 있던데 이걸 보니까 그냥 효율적인 항공기 이걸 넘어서 다른 걸 노리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 내부 사진을 보면요. 고급 가죽 시트에다가 딱 봐도 아주 고급스러운 마감재를 샀어요. 마치 고급 세단이나 비즈니스 제트기 내부를 보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신기술은 효율성이나 기술적인 스펙을 먼저 자랑하기 마련인데 여긴 처음부터 프리미엄 경험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마치 당신은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기술의 우월성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대신에 소비자가 실제로 느끼게 될 감성적인 가치, 즉 경험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경험. 네. 그리고 그 경험의 또 다른 한 축이 바로 우버와의 연동입니다. 우리가 늘 쓰던 그 우버 앱 화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저 그 사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웨어투 검색창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우버X, 블랙 같은 옵션 옆에 UAM이나 에어택시 같은 옵션이 뜨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화면이죠. 이게 그냥 콘셉트 이미지인 줄 알았는데 조비의 홍보 총괄이 직접 공개한 실제 작동하는 UI라고 하더라고요. 미래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그냥 내 스마트폰 앱 속으로 툭 들어온 느낌이에요. 바로 그 느낌. 그게 그들이 노리는 효과입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를 통해 공개한 프리미엄 경험과 우버앱이라는 지극히 익숙한 접근성을 연결해보면 조비의 진짜 목표가 보입니다. 진짜 목표요? 그들은 단순히 항공기 제조사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우버라는 통합 플랫폼, 즉 생태계 전체를 장악하려는 겁니다. 와, 이 앱 화면을 보니까 정말 실감이 확 나네요. 저는 맨날 우버X나 블랙만 보다가 갑자기 항공택시 옵션이 뜨면 가격이 얼마일지 궁금해서 눌러볼 것 같아요. 물론 실수로 예약할까 봐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가격을 보면 실수로 누르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게 핵심이죠. 에어택시라는 아직은 낯설고 멀게 느껴지는 미래 기술을 우리가 매일 쓰는 익숙한 앱 안으로 가져와서 심리적인 장벽을 단번에 허물어버리는 겁니다. 기술 개발 따로, 인프라 건설 따로, 서비스 앱 개발 따로가 아니라 기체 생산부터 예약, 탑승, 그리고 비행 경험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묶어서 제공하겠다는 거죠. 확실히 그림이 그려지네요. 다른 경쟁사들이 아직 기술 개발이나 기체 인증에 허덕이고 있을 때 조비, 두바이 연합은 이미 사용자 경험이라는 마지막 퍼즐까지 맞추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비전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그 비전을 실현할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이들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완전히 굳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료를 보면 두바이 정부 공식 미디어 채널이 조비와 함께한 첫 eVTOL 심험 운항 성공 소식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어요. 네, 정부가 직접 나섰죠. 그냥 보도자료 낸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우리가 조비와 함께 해냈다고 자랑하는 모양새예요. 이게 그냥 의례적인 발표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건 단순한 파트너십 확인을 넘어서는 겁니다. 국가 차원의 보증서를 발급한 것과 같아요. 보증서요. 네, 우리가 이 기술과 이 기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죠. 자료에서 언급된 스카이포츠라는 인프라 회사, 그리고 조비라는 기술 회사, 마지막으로 RTA라는 정부, 이 3자 동맹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전 세계에 과시하는 효과도 있고요. 특히 발표 내용 중에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을 준수했다는 문구가 눈에 띄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게 저거 타도 안전한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항공산업에서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고요. 가장 보수적이어야 할 이 안전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거 안전합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검증하고 보증합니다. 라고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죠.
잠재적인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소해 주는 거군요. 동시에 앞으로 생길지도 모를 복잡한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서 길을 터주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셈이고요.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 규제 장벽을 허물고 있는 거죠. 이 발표를 기점으로 조비는 더 이상 미국 캘리포니아의 유망한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UAE, 특히 두바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공식적인 일부, 즉 두바이의 미래 그 자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바이의 비전과 조비의 기술이 완전히 하나로 융합되는 순간인 거죠. 보니까 2025 두바이 에어쇼는 단순히 조비라는 한 기업의 성공 신화를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었네요. 강력한 정부의 의지, 대중을 향한 정교한 브랜딩 전략, 그리고 손에 잡히는 상용화 플랫폼까지 도시 항공 모빌리티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모든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핵심 통찰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래 기술을 현실로 만드는데 가장 큰 장벽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둘러싼 생태계라는 점입니다. 생태계? 네. 규제, 인프라, 사회적 수용성, 비즈니스 모델.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대부분의 경우 하나씩 순서대로 풀려고 하죠. 하지만 두바이와 조비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지휘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짜인 오케스트라 같다는 비유가 딱 맞네요. 각 파트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을 연주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이 모델은 두바이처럼 말하자면 백지 상태에서 국가 주도로 미래 도시를 그려나가는 곳이기에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런던이나 뉴욕 혹은 서울처럼 이미 복잡하고 오래된 역사와 건물들 위에 세워진 도시들에는 이 기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하늘이 새로운 고속도로가 될 때 이미 빽빽하게 채워진 우리 도시 위에서 마주할 또 다른 기회와 도전은 무엇일지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